우리가 전형 2025 전형계획안 기준 DB 파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 올려놨잖아요. 그쵸? 전형계획안 기준 DB 파일 요거를 올려놨었죠. 요거를 올려놨는데 요게 또 어디 있냐라고 물으실까봐 오늘 그 채팅에 고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밴드 주소를 채팅에 고정을 해놨습니다. 보셨나요? 네. 채팅에 지금 실시간 채팅 창에 보면은 고정된 채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기에 나오는 파일, 요 파일 있죠, 요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 곳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전형 방법이라는 곳 있죠. 전형 방법. 이 전형 방법이라는 곳에 여기 이 세모로 되어 있는 요게 이제 필터라 그러는데 이 필터를 걸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필터를 걸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모두가 뭘 나타내느냐. 전형 방법을 나타내는데 면접의 1단계 성적, 전형 요소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성적이라는 것과 면접이라는 2개의 전형 요소가 있는 거고 여기는 학생부에다가 면접에다가 기타 서류가 들어가 있는 전형 요소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생부 100인 전형도 있지만 이게 이제 교과 전형 파일인데 학생부 100인 거, 즉 교과 100인 곳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교과 이외의 면접이나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교과 전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거를 그 개념을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면접 없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로 서류 그 다음에 학생부 이건 실기 전형이지만 교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교과 전형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학생부 100 요것만 클릭해서 보면 되잖아요. 그쵸?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접 없는 전형을 보고 싶다. 그럼 면접을 빼고 면접이 있는 단어를 다 해제를 해요. 체크를 해제를 하고 그 체크를 해제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만 쫙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일 자체를. 그러니까 이 파일을,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활용도가 많고 많은 걸 볼 수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잖아요. 정리해서 뭐 A 대학은 어떤 전형 방식, B 대학은 어떤 전형 방식. 그런 전형 방식 이렇게 이제 리허설이나 이런 거에도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모집 단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대학이 막 100줄 이렇게 나옵니다. 한 대학이. 모집 단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100줄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필터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전형 방법에서 화면을 기준으로 왼쪽이죠. 화면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칸을 앞으로 가면은 선발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발 방식이 뭘까? 선발 방식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단계별 선발을 하느냐, 아니면 일괄 합산을 하느냐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 합산일 수도 있고, 단계별일 수도 있고, 단계별 전형을 거칠 수도 있고, 일괄 합산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단계별인 경우에는 반드시 몇 배수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인 경우에는 몇 배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 배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2단계로 넘어가서 그 2단계에 추가되는 전형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인 경우에는 1단계를 몇 배수 안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 그 2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 2단계 안에서 추가되는 전형 요소가 있을 거예요. 대체로는 교과 전형은 면접이죠. 그 면접이 추가가 됐을 때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더 높아져요. 그 이유는 1단계를 뽑을 때 애들이, 그러니까 1단계가 만약 3배수인데 아이들은 5배수로 지원을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5배수만큼의 벌어져 있던 아이들이 3배수로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촘촘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이미 촘촘해진 상태인데 면접이 추가가 되면서 면접이라는 것에 가지고 있는 점수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점수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영 비율과 상관없이 그렇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 전형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단계별 전형을 피해서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이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단계별 전형을 찾아야 되고 교과 성적이 탄탄하게 잘 갖춰진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변수를 줄여야 되니까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생기는 변수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니까 상대적으로는 일괄합산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일괄합산 안에도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 전형들이 있고 뭐 다양한 전형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단계별과 일괄합산을 그렇게 나누어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교과성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결과적으로는 좀 단계별 전형을 찾고 그 단계별 전형에서 배수가 높은 쪽을 배수가 큰 쪽을 찾고 반면에 이제 조금 탄탄하고 꼭 거기를 붙어야 되고 변수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일괄합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배수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보면 파일을 열어보아서 이제 그 단계 선발 방식을 이렇게 여기 이제 요것만 색깔 요것만 요것만 그 도식이 좀 다르죠. 보실 수 있으려나? 여기만 좀 다르고 여기는 세모잖아요. 여기는 세모고 요거는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쵸? 요것도 좀 다르게 보이고 요게 이제 필터가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발 방식은 아까 일괄합산이나 단계별 이렇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걸 열면은 일괄합산 그다음 1단계, 2단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괄합산 빼고 1단계, 2단계만 지금 필터를 걸어서 쫙 본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만 필터를 쫙 걸어서 보면 여기에 여러 대학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화여대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바로 옆에 선발 비율이라고 있잖아요. 그쵸? 예, 선발 비율. 선발 비율이라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500이라고 돼 있으니까 선발 비율이 500이라고 돼 있으니까 1단계 선발 비율이 500%니까 5배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러니까 필터가 지금 걸려있는 상태에서 저걸 딱 보니까 1단계 선발 비율이 5배수구나. 실제로 전형계획안을 보면은 여기에 5배수라고 적혀 있죠. 1단계 선발 비율이 5배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렇게 적혀 있는 거를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저기다가 다 저렇게 옮긴 거예요. 모든 대학에 적혀 있는 것들을 저런 걸 다 저쪽으로 가가지고 저쪽 파일에다가 다 옮겨 놓은 겁니다. 우리 연구소 식구들한테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고생했다고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게 다 저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옆에 면접에다가 20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면접 밑에 20이라고 적혀 있죠. 면접 옆에 20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건 뭐냐면은 면접의 반영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여기에 면접 반영 비율이 20%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다 그대로 옮겨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다 다운받아서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는 거를 요렇게. 그리고 이거를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제 좀 다 보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원하는 학교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전형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원하는 학교, 원하는 전형이 다 다르니까 그 원하는 학교, 원하는 전형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이 파일을 통으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통으로 보면 너무 막 겁나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수경 원장님께서 우리 밴드 직원분께서 그걸 주차별로 이렇게 요번 주에는 요걸 좀 점검해 보세요. 요번 주에는 요걸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점검 그 포인트마다 이렇게 하나씩 한 주씩 이렇게 드리잖아요. 5월 중순까지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파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저렇게 해서 큰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 일단 안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어떤 대학에 볼 거다. 그러면 여기처럼 이런 전형계획안이나 모집요강을 다운받아서 보셔야죠.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것들을 할 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보시면 왜 중어중문학과가 2개야? 고교 추천 전형인데 중어중문학과가 왜 2개야?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걸 보다 보면. 이런 의문 아무도 안 드시는구나. 5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의문은 아무도 안 가지셨나 봐.
이렇게 보다 보면 교과 전형이고 고교 추천 전형이고 중어 중문학과 왜 둘이고 여기 12 똑같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단계 전형이 있고 2단계가 있으니까 그쵸? 단계별 전형이니까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 전형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죠. 근데 단계별 전형에서는 저런 식으로 똑같은 게 두 개씩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단계는 교과 100인데 2단계는 면접에다가 1단계 성적을 면접은 뭐 20%고 1단계 성적은 80%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1단계, 2단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게 복잡하면은 그냥 2단계만 필터 걸어서 볼 수도 있어요. 2단계만 필터 걸어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요런 파일로 다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요런 파일로. 지금 엑셀이 열리고 있는데, 요런 파일로 다 보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하면은 교과 전형만 지금 이제 따로 떼놨는데, 교과 전형만 따로 떼놓은 건데, 15,127행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자꾸 열어보시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단계별 전형은 그래서 꼭 뭘 확인하셔야 되냐. 배수. 1단계 선발 비율, 1단계 선발 비율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12명의 5배수니까 60명까지 합격을 하는 거죠. 그쵸? 12명의 5배수니까 60명까지 합격을 하는 거예요. 60명까지 합격을 하고 그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같은 경우는 15명의 5배수니까 75명까지 그러니까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5배수냐, 3배수냐, 뭐 2배수냐, 뭐 2.5배수냐, 뭐 4배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니까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원서를 쓰는 단계까지 가면은 우리 집만 저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집도 저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경쟁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유사한 아이들도 많을 거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저걸 알고 지원을 하는 거하고 모르고 지원하는 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이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라는 건데, 자, 요걸 한번 보실까요?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라는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전형 요소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전형 요소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개의 전형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 그럼 여기 이제 이 화면에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라는 걸 찾으시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라는 걸 찾으면 어떻게 찾으실 수가 있을까요? 이걸 찾으면 여기서처럼 여기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죠.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저렇게 있고 여기 실제로 보면 여기에 70%, 30%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가 70이고 그쵸? 교과가 70이고 서류가 30이에요. 그쵸? 서류가 30인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가 70이고 서류가 30인 이런 구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0점이고 여기는 180점이라고 적혀 있네요. 동국대가 조금 특이하죠. 동국대가 좀 특이한데 여기 0점, 180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무슨 말이냐면은 자, 1000점 만점 기준의 기본 점수라고 밑에 괄호가 적혀 있잖아요. 괄호는. 그러니까 10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학생부 교과는 70%니까 700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교과 관련 서류 종합은 30%니까 300점인 거예요. 300점. 그러니까 700점, 300점인데 여기는 기본 점수가 0점이고 여긴 기본 점수가 180점이라는 거니까 이 서류 평가가 들어가는데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가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서류 평가가 300점부터 180점까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근데 교과는 700점부터 0점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은 전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은 요 부분 있죠. 실질 반영 비율이 85 학생부 교과가 70% 그다음 서류 종합 평가가 30%이지만 실제로 기본점이 180점과 0점으로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실질 반영 비율은 교과는 85.4%고 서류는 14.6%다. 그러니까 서류가 30%나 돼서 너네가 되게 이렇게 되게 영향이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실질 반영 비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여서 오히려 교과가 더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그냥 교과 전형이 이런 거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대학도 있더라. 이런 걸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저 실질 반영 비율을 어떻게 계산한 거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 그쵸? 저 실질 반영 비율은 어떻게 계산한 거냐, 저게. 응?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여러 번 입금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냐면 820분의 7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80점이 기본점이니까 1000점이 아니고 1000점에서 180점을 뺀 820점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820점 중에서 이거는 700점이니까 820분의 700을 하면은 85.4%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820분의 120이기 때문에 14.6%밖에 안 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런 원리를 다 모르셔도 돼요. 다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이게 명목상 반영 비율이라는 것도 있고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것도 있구나. 이런 걸 명목상 반영 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70%, 30% 이런 걸 명목상 반영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 명목상 반영 비율도 있고 실질 반영 비율도 있구나라는 걸 조금 더 오래 기억하시지 않을까. 온라인에서는 제가 좀 덜한 편인데 오프라인에서 하다 보면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 극단적인, 그러니까 이쪽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로 치우쳐져 있을 때 정시가 중요하다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이걸 좀 기억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옮겨오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에서는 좀 더 극단적으로 말을 합니다. 온라인은 그러지 않아요. 온라인은 이게 계속 영상이 남고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면 그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오프라인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조금 더 오래 기억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게 실질 반영 비율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조금 더 나중에 이제 다른 거에 응용하실 수 있기까지를 최종적으로는 바라지만 지금 당장 그걸 응용하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그럼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걸 따로 뽑아 보기도 해야겠구나 이런 것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형서울 반영 비율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전형서울 반영 비율에 따라서 중심도가 달라지고 그걸 우리는 실질 반영 비율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실질 반영 비율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 그것까지 생각해 두시면 될 겁니다.